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58쪽의 집안계량공법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자, 요 집안계량공법, 요번에는 제가 전에는 부동치마를 먼저 하고 했었는데, 자, 요번에는 요거 하자고요. 지금 또 우리, 기초 지금에 대한 얘기하면서 뭐 다 잘 알아야 되지만은요, 우리 기초를 분류하는 거. 자, 그게, 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얘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같다, 얘도. 집안 계량 공법. 자, 몇 번입니까? 6번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은요, 집안을 계량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안이 안 좋으면, 자, 그래서, 자, 먼저 무슨 법이 있느냐. 자, 요 치환법. 자, 집안계량공법, 그죠? 순서 쭉 해서 집안계량공법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냥 치환법. 자, 그 다음에 탈수법. 글자가 잘 안 써집니다. 자, 또, 물 빼는 거라 그래서요, 배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탈수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동다진공법. 자, 여기까지만 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영어로도 나옵니다.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자, 그 다음에 주입공법. 주입공법에서, 자, 얘는 그라우팅 공법.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석회 공법. 자, 이렇게 해서, 자, 나와 있어요. 그 이외에도 그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요 정도만 하면은 다 거의 다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이, 자, 그저 다른 데 또 용어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닌 거 잡아내세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용어들이 또 글로도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어떻든 집안계량 공법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치환법. 자, 얘는 뭐냐 하면 그냥 치환. 자, 여기 지금 집안이 여기 안 좋아. 그럼 거기 있는 흙 있죠? 안 좋은 거 우리가 사용한 그거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거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양질초로 교체하는 거. 자, 얘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치환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 빼는 거는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웰 포인터. 자, 어떻게 보면 또 얘가 요 중에서는 얘가 메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탈수법이. 자, 그래서 웰 포인트 공법. 자, 그래서 얘는 웰 포인트 영어 그대로입니다. 포인트 메소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 드레인. 아, 그냥 다 영어네요. 샌드 드레인. 드레인이 우리 배수를 드레인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드레인에서도 샌드를 이용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페이퍼 드레인 공법. 자, 그래서 얘는 페이퍼입니다. 종이를 이용해서 하는 공법. 자, 이렇게 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물 빼는데, 자, 얘는 자, 웰 포인트 공법. 자, 그래 어떻게 하는 거? 자, 우리 기본 과정에서 다 했으니까, 자, 여기서도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고요. 이제 웰 포인트 공법은 뭡니까? 우리 사질 집안에서 물 빼는 겁니다. 사질 집안에서 웰 빼는데, 웰이 뭐예요? 우물. 자, 그래서 자, 안에다가 그죠? 요런 거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거죠. 얘가 웰 포인트죠. 그래서 물이 여기로 해서 들어가서 나오게 하는 거. 그죠? 얘가 웰이 뭐예요? 우물이에요, 우물. 자, 이렇게 하는 게 해서 사질 집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는요, 샌드. 얘는 모래, 페이퍼를 이용하는 거는, 자, 그죠? 뭡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저거를 그죠? 모래 기둥. 샌드 드레인은 모래 기둥으로 해서 물을 빼는 거고요. 페이퍼 드레인은 페이퍼, 흡습지라 그러죠. 흡습지를 이용해서 빼는 거고요. 얘는 무슨 집안이요? 점토 집안에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제가 내용도 그냥 지금 요 과정에서 슬슬 하지만, 자, 내용도 어떻게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설명을 쭉 해서 얘가 무슨 공법이냐 이렇게도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진동 다진공법,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얘 사질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동 다진공법이니까 모래를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데, 자, 우리 모래는 무슨 다짐을 한다고요?
물다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다짐을. 그래야 튼튼하다고 자, 우리 벌써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 다지는데 자, 그래서 대형 봉상 진동기. 그다음에 거기다 물 넣는 걸 워터젯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서 물다짐을 하는 거다. 자, 주입공법도. 자, 얘 뭡니까? 그라우팅. 자, 그라우팅이니까 우리 그라우팅이라는 게 사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춤, 주입 이걸 그라우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라우트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라우트 그러면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이런 것들을 그라우트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근데 그라우팅 하니까 그거를 넣는 겁니다. 시멘트 풀이나 시멘트 모르타르를 넣는 거예요. 무슨 집안 얘도요? 그러니까 사질 집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석회 공법에서 생석회, 얘는 뭐, 우리 무슨 집안이에요? 점토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토 집안이 자, 요겁니다.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생석회. 얘를 생석회를 집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석회가 뭡니까? CaO잖아요. 산화칼슘이란 말이죠. 생석회를 넣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써있죠? 우리 기본서에도 보면 점토 집안에 산화칼슘을 넣은 후, 자, 이러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됐죠? 자, 이게 자, 집안 계량을 하는 공법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9쪽에 보면은요. 자, 여기도 문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죠? 이것도 기본 과정에서 봤지만, 또 얘기지만 문제들은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으로. 자,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자, 그죠? 현상에 대해서 옳은 거. 자, 히빙. 자, 우리 히빙은 뭡니까? 히빙이 점토 집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히빙이 자, 우리 뭡니까? 옳은 것을 다 골라라. 히빙은 뭡니까? 점토 집안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질 집안.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에 보면 파이핑은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해서 누수다. 아, 얘 맞네요. 니은은. 자, 디귿의 보일링은 뭡니까? 연약한 점토 집안이 아니라 보일링은 끌어올리는 거, 모래잖아요. 사질 집안. 아, 그러니까 니은만 맞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또 23회 때도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됐고. 자, 집안 계량 있고요. 한 장 넘겨서 자, 이제 60쪽에 보면은 자, 우리 부동치마에 대한 거. 자, 우리 그죠? 자, 부동치마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신나게 무지하게 했습니다. 부동치마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부동치마에 치마를 또 씁니다. 자, 그죠? 뭐가 발생한다고요?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붕괴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자, 이 땅인데요. 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한쪽은 많이 치마가 되고 하나는 적게 치마가 되는 거죠. 이게 부동치마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건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뒤틀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뒤틀려. 근데 또 뒤틀면서도 요렇게만 뒤틀리는 게 아니고요. 그죠? 또 어떻게 옆으로도 뭐 변형이 여러 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눌러줄 때 자, 요 화살표를 표시하면 요건 뭡니까? 압축이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늘어났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인장. 그죠? 그러니까 부동치마가 일어나면요, 압축, 인장 이런 게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열이 나오는 거. 자, 얘가 부동치마에 대한 얘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치마에서 자, 우리 기본서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옵니다. 근데 부동치마는 원인, 대책 다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부동치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꾸준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건물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속, 건물이고요. 땅속에 뭡니까? 집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초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에 자, 그래서 자, 자, 이런 거 되는데 자, 이런 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다. 우리 기본서대로 원인은 자, 우리 보면 지금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걸 자, 쭉 서술했습니다. 부동치마.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서부터 11번까지 제가 항상 했지만 이거 그냥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주시고 그 아니면은 그 밑에 부동치마의 원인에서 맨 밑에 보면 그림 있죠. 자, 이거. 자, 그림 보자고요. 연약층, 경사지반, 이질지정, 낭덩어리, 일부 중척,
일부 증축, 그 밑에 지하 수위 변경, 지하에 구멍이 있고요. 매운 땅에 흙막이, 그 다음에 이질 지정, 일부 지정, 이런 거 되면은 뭐가 온다고요? 다 그죠? 우리 자, 부동치마가 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쫙 이런 얘기가, 자, 그래서 부동치마의 원인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러면 여기 나온 거 이외에 이게 문제다. 자, 그리고 이제 대책은요. 대책은 지금 했지만 여기다가 써요. 자, 건물, 또 그 다음에 집안, 자, 그 다음에 기초, 자, 이런 데에서 대책을 찾을 수 있다.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하게 져야 튼튼하게 짓는데 가벼워야 되는 거죠. 우리 무거우면은 안 되는 거고. 자, 집안에 대한 거. 그래서 집안에 전에는 이제 전 과정에서 여기서 요거를 해줬잖아요. 집안 계량 공법을. 근데 이제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 이런 거 해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기초 부동치마에서 우리 독립기초에서는 뭐가 부동치마가 발생을 한다 그랬어요. 다른 데도 있지만 특히 그래서 그런데 지중보 설치하고요. 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 61쪽 보면은요,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 상부 구조에 대한 거. 자, 1번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균등하게, 그죠? 무게 누르는 것도 균등하게 눌러주면은, 그죠? 어떻게 된다? 균일 분포, 등분포하게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가벼워라. 건물 길이를 짧게 하라.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 쭉 나와서 읽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하부 구조에서 기초에 대한 거. 자, 경질 지방까지 튼튼하게 하고, 마찰, 말뚝, 그러니까 말뚝 사용해라. 자, 그 다음에 온통 기초 해라. 자, 네 번째 보면 지중보 설치해라. 자, 그 다음에 집안에 대한 대책에서 흙 다지게 단단하게 하고, 흙 다지는 게 여기 뭐 양질토를 고쳐야든가 뭐 이게 다 뭐 다진공법 뭐 여기 있잖아. 진동 다진공법 뭐 여러 개. 자, 그다음에 고결이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자, 물 빼기가 뭡니까? 물 빼는 게 탈수법. 자, 그다음에 치환도 나와 있죠. 치환법. 자, 등의 처리를 해서 집안의 성질을 바꾼다. 방법으로 모래 지정, 웰 포인트, 그라우팅 등이 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해서 이제 우리 기초에 대한 뭡니까? 자, 기초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봤습니다. 자, 그 밑에 22회 때 나온 거네요.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그죠? 1번 서로 다른 기초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풍암반 집안의 기초를 시공할 때. 풍암반. 이런 거 여기 써 있지 않고요. 또 풍화암입니다. 풍암, 그러니까 얘가 약한, 풍화, 그러니까 뭐 약하니까 얘 부동치마가 그거에 맞게 기초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2번이 아닙니다. 이런 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약 집안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집안의 기초를 시공하고요.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주하수위 상승, 증축으로 인한 하중의 불균형,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문제까지 해서 자, 우리가 쭉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초 구조를 전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음 과정이 어디냐 하면은요, 66쪽입니다. 자, 66쪽.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됐으니까. 자, 집안계량공법의 저 용어들, 자, 우리 또, 지금 하면서 그냥 이제 다음 과정을 갈라 그랬더니 지우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꼭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보면은, 기초 구조에서 보면, 자, 어디는 사질 집안이고요. 어디는 점토 집안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 한번 정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질 집안까지도 쓰자. 자, 그 다음에 점토 집안. 자, 얘가 어디에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뭡니까? 맨 처음에, 우리,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집안조사. 지금 뭐, 벼랑간 안 할라, 그냥 모르고 지나갈라 그래서 그런지 그냥 생각이 안 납니다. 집안조사. 자, 탈수법, 배수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붕괴현상. 자, 그 다음에 접지압. 자, 다 우리 배운 겁니다. 배웠는데, 또 생소한 거예요. 자, 집안조사. 사질 집안에서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표준관입시험.
맞죠? 표준 관입 시험이 자, 우리 사질 집안에서 하는 거고요. 자, 점토 집안에서는요. 점빼라 그랬어요. 베인 테스트. 맞죠? 점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조사에 대한 거. 자, 탈수법 조금 전에 했죠. 우리 사질 집안에서는 뭐라? 웰싸. 저는 이것도 웰 포인트 공법. 웰싸요. 자, 얘는 뭐예요? 사표, 점빼, 웰싸. 그럼 얘는 뭡니까? 조금 전에 한 거. 점토 집안에는 샌드 드레인. 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흡수질을 이용하는 페이퍼 드레인 공법. 자, 요게 자, 점토 집안이고요. 자, 탈수법은 아니지만 점토 집안에서 하는 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생석회 공법. 생석회 공법이 자, 얘가 점토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탈수법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자, 그래도 벗고. 자, 그다음에 붕괴 현상.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뭡니까? 우리 요번에도 나온 거죠. 히빙 보일링. 자, 우리 사질 집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일링. 맞죠? 끌어올리는 거. 자, 얘는 히빙. 자, 됐죠? 히빙 또는 히이빙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영어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접집합은 이제 그림으로 그냥 하자. 사중대. 자, 여기가 크고요. 얘가 작네요. 그죠? 자,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얘는 진주대. 주변이 큰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자, 요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죠? 자, 요렇게 되는 거. 자, 요게 자, 우리 사질 점토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 요렇게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생석회는 여기서 지우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냐 그러면은 페이지 66이네요. 66쪽에 자, 우리 이제 뭡니까? 챕터 3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RC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자, 여기 표시에도 있지만 3문제에서 5문제. 자, 우리 구조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얘죠. 철근 콘크리트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거기 그냥 보면은 체크 포인트 밑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란 철근을 배근해서 거푸집을 설치하고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일체화 시킨 것에서 라멘 구조와 벽식 구조. 이거 얘기했죠? 라멘 구조 기둥보 바닥판이 있는 거고요. 벽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없고 얘를 대체한 게 벽이다 이랬죠. 벽과 바닥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말 요거. 자, 그죠? 철근은 인장력을 담당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한다. 요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특징 하나씩 보자고요. 자, 철근은 뭘 부담한다고요? 인장력입니다. 인장력. 자, 철근은 또 그래서 우리 인장력을 부담해서 철근은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요. 콘크리트는 자, 우리 압축력을 부담합니다. 얘 강도 좋아요. 근데 콘크리트는 잡아당기면 깨지잖아요. 자, 깨지는 거 우리 그냥 또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취성. 자, 그래서 요 지문이 뭐, 그죠? 지금까지도 여러 번 나왔고, 앞으로도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고 그 밑에 개요 나와 있고요. 자, 1번의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에서 양가로 1번 철근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그죠. 여기 있는 지문들 다 좋은 거다. 그죠. 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요번 22회까지, 최근에 22회까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장점만을 활용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자, 철근 콘크리트는 또 여기 나왔죠. 무슨 구조예요? 얘는 일체식입니다. 일체식. 자, 우리 일체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자, 얘가 일체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 다 좋지만 얘의 단점, 우리 배운 게, 좀 무겁다. 그래서 자중이 무겁다. 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음도. 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전음도가,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좀 길다.
뭐 이런 거 위에는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보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고 인장력에 약하므로 인장이 받는 부분은 철근을 보강한다. 자, 이거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고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한다.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보면은 자, 자, 이제 얘에 대한 거죠. 콘크리트. 자, 얘 두 번째가 콘크리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강알칼리성입니다. 자, 그래서 pH 12에서 13, 뭐, 그저 끝이잖아요. 이러니까 얘가, 그죠? 철근을 갖다가 피복을 해서 철근이 부식되는 거를 방지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나왔죠? 강알칼리성 콘크리트는 철근을 피복으로 보호해서 녹수는 것을 방지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 개수가 같다. 자, 얘 두 개.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선팽창 개수 또는 열팽창 개수라 그럽니다. 열팽창 개수. 자, 얘는 어떻다고요? 거의 같다. 이렇게도 얘기지만 그냥 같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쪽 67쪽에 맨 밑에 보면 핵심 지문이라고 박스가 있습니다. 선팽창 개수. 자, 거기 보면은요, 콘크리트는 1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철근은 얼마예요? 자, 1.2 곱하기란 말이야. 근데 수치는 정확하게 이러지만 이런 수치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뭐라고요? 선팽창 개수. 열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 그냥 생각이 아닐 것 같다. 또 얘기지만 아닐 것 같다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도요. 근데 겨울에, 자, 철근 확 줄어들어요. 콘크리트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지만. 만약에 아니면은 얘네 둘을 그죠? 따로 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부착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거기 탄성 개수 나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녹수는 거를 방지하고, 자, 그 다음에 선팽창 개수 있고요. 그냥 우리 핵심 지문에 있네요. 자, 핵심 지문에, 자, 얘는 같다 그랬는데, 탄성 개수는요. 자, 얘는 다르다. 다른데, 어느 게? 철근이 콘크리트에 비해서 탄성 개수는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알아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학 너무 얘기하니까 자, 우리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 또 뭡니까? 그죠? 우리 또 이 이과가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또 좀 부담 가지 않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 개수는 자, 우리 이 얘기잖아요. 자, 옛날에 이런 것도 기본서에 제가 놓는데 다 빼버렸습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응력을 시그마라 그럽니다. 그럼 몰라도 되게 참고. 근데 요 응력은 우리 했죠, 아주.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자, 얘는 변형률입니다. 입시론이라고 했는데, 변형률은, 자, 뭡니까? 자, 우리 또 이제 응력은, 자, 우리 뭡니까? 얘 그냥 우리 이렇게도 할게.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하중이란 말이죠, 하중. 힘을 받으면은 힘에 의해서 그저 변형이 되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그죠? 하중을 받은 자, 우리가 철근입니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쭉 늘어나요. 자, 콘크리트도 자, 하중을 받으면 어떻든 변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변형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탄성 개수입니다. 탄성 개수가 뭐예요? 응력과 변형률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응력에 대한 변형률의 정도를 갖다가 수치로 표시한 걸 탄성 개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는 달라져요. 선팽창 개수는 뭐예요? 요 써준 게 열에 의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뭡니까? 힘이에요, 힘. 이렇게 할까요? 하중에 의한 변형률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힘 받으면. 자, 그게 어느 게 철근이 그죠? 그때 변형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콘크리트에 비해서. 자,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가 우리가 공칭, 응력 변형률 선도.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이건 또 어디에? 우리 철골 구조, 철근 세부체 가서 이 얘기 또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자, 요 얘기. 자, 그래서 요걸 4번으로 넣어줄까요? 자, 철근.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다시 66쪽으로 와서요. 4번,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는 우수하다. 자, 이러니까 자, 이거에 의해서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착 강도. 부착 강도, 우리 다른 말로 부착력이라고도 하죠. 부착력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착 강도, 부착력.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자, 철근과 콘크리트는 제가 이거 찰떡궁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똑같다는 거. 온도에 의해서. 자, 이렇게 돼서 부착 강도가 좋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에 이어지는 게 5번이죠. 자, 콘크리트와 철근이 잘 부착되면 철근의 자굴. 자, 우리 항상 그죠? 좌굴. 철골에서 좌굴. 좌굴이 뭡니까? 압축력에 의해서, 그죠? 기둥에서 많이 얘기하죠? 철골, 기둥, 기인 부재에서. 그래서 자굴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근의 자굴이 방지되어 압축력에도 철근이 유효하게 작용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쪽에 이제 맨 위에 그림은 자, 우리 있고요. 많이 했으니까 저 보시면 알고요. 그저 우리 줄어드는 게 압축력이고 늘어나는 게 인장력입니다. 자, 양가로 2번에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요? 자, 부착력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착력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거. 부착력은 철근에 대한 거. 철근에서. 여기도 그냥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를 별도로 보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철근의 부착력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주장에 비례한다. 자, 요 얘기. 주장이 뭐라 그랬어요? 둘레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 주장에 비례한다. 또는 표면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표면적. 표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표면적, 단면적. 아닙니다. 단면적은 뭐예요? 우리 분필에 자, 동그란 자, 요게 면적, 요게 단면적이잖아요. 표면적은 뭐야? 이 둘레의 면적. 이게 수학이지만 이 정도는 기본이죠. 자, 이 표면의 그 면적을 표면적이라고 그러고, 단면적은 자, 이 단면에 있는데 표면적. 그죠? 여기에 철근이 감싸니까 표면적에 비례한다. 주장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비례한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 밑에 보면 또 니은이 요거랑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거죠. 같은 단면적이라면, 면적이 같다 그러면은, 같은 단면적이라면은 어떻게 된다? 가는 철근. 자, 이것도 지금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옛날에는 안 나오다가 최근에 가는 철근, 요번 최근에 나왔죠? 여러 개 쓰는 게 붉은 철근. 조금 쓰는 것보다. 자, 얘하고 얘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단면적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지만은 표면적은 다르죠. 가는 철근은 표면적이 더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 그림까지 했는데 또 그리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의 요 말이 가장 핵심이죠. 부착력에 대한 얘기에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면 부착력은 원형 철근하고 자, 이제 철근에 가서 보면 원형 철근이 둥그런 거고요. 둥근 거 이외의 철근이 이형 철근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어느 게 부착력이 좋다고요? 이형 철근이 부착력이 좋죠. 왜? 그럼 또 왜 그러면 자, 이거잖아요. 주장이 표면적이 더 크잖아요. 표면적이.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 표면적 얘기하니까 아까 기초에서 또 뭐 얘기가 나옵니까? 마찰 말뚝이요. 마찰 말뚝이 그죠? 주변 뭐야 그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변의 마찰력에 의해서. 그래서 자, 우리 위에서 보면은요. 우리 마찰 말뚝은요. 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런 데가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찰 말뚝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표면적이잖아요. 자, 이런 게 표면적이잖아요. 이 표면적이 자, 그래서 커지는 거다. 그게 주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기 그죠? 원형이 이형보다 이형 철근이 크다 그러는데 자, 요 수치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몇 프로? 40%가 더 크다. 반이나 더 1.5배, 1.4배네요.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리을서부터는요. 자, 우리 부착력은 압축 철근이 인장 철근입니다. 압축 철근은 뭡니까, 그죠? 이렇게 밀어준다는 거. 압축력이니까 얘가 부착력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무래도 퍼지는 거잖아요. 자, 이래서 자, 여기서부터 디귿서부터 쭉 나오는 말들 그죠?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근데 이응말이 좋다 그랬죠? 부착력은 철근의 강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요 말도. 이렇게 되는 거죠. 부착력은 어떻게 된다? 무관하다. 강도가, 철근의 강도가 좋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뭐하고 문제라는 거예요? 부착력은 주장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도하고는
관계없다. 그럼 또 요 얘기를 하면은 콘크리트, 이제 저 밑에 콘크리트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콘크리트는요. 콘자가 왜 이럽니까? 콘크리트는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은요. 부착력이 좋습니다. 그죠? 맞죠? 콘크리트는 뭐예요? 철근을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강도가 크다라는 건 밀실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그 강도가 있으니까 부착력이 더 좋습니다. 강도가 약하다는 건 뭐야? 철근을 헤벨레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나? 부착감도 떨어진다. 그래서 철근은 부착력하고 무관하고요. 콘크리트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철근의 지읒 보면은 부착력은 철근의 묻힌 길이와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비례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부착력이 철근의 묻힘. 얘가 철근입니다. 철근에 보면은 철근이 자 여기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무한정 커지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저 어떻게 된다? 이게 저 표면적이 커지니까 커지는데 무한정들 이게 무지하게 긴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무한정 커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어느 정도까지만. 자, 요 지문도 우리 또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의 콘크리트 강도가 클수록 부착 강도가 크다. 조직이 치밀 똑같은 말입니다. 니은 조직이 치밀하다라는 건 강도가 큰 겁니다.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가 클수록, 그러니까 피복 두께가 더 이게 치밀해지니까 부착력이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핵심 지문에 그죠? 선팽창 개수, 탄성 개수 자 봤고요. 자, 그 3번에 보면 콘크리트에도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압축 강도의 10% 이하 적으니까 얘는 무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지금 여기서 콘크리트는 뭡니까? 압축력만, 철근은 뭐만 본다라는 거야? 인장력만 본다. 인장력만 부담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부착력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 자 내화성이 나오는데 자 내화성은 그래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런 것들도 그저 특징이니까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내화성. 자, 이것도 우리 시설개론에서 많이 내용하는 얘기죠. 내화성이 뭡니까? 불에 견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내화, 자, 불에 견디는 건데, 자, 우리 강도에 대한 건데, 철근은 자, 요거 그냥 쭉쭉 읽으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고온으로 갈수록 그죠? 녹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떨어지는데 500도씨에서는 자, 우리 50% 정도가 500도 되니까 반 떨어지네요. 5입니다. 자, 옛날에 이거 외우라 그랬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읽고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00에서 800 있죠. 또는 다른 기본서 보면 900도라고도 나와요. 900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온도가 900도가 되면 강도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800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콘크리트도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자, 여기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500도가 되면은 상온에서 40%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600도가 되면 50도 된다 그랬는데, 콘크리트는 철근에 비해서 강도가 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이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에서, 자, 뭐냐 하면은 열전도율 얘기하는 거죠. 내화성이죠. 열전도율. 자, 열전도율이 뭐예요? 그럼 전도가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입니다. 그죠? 고체에서 열의 이동인데, 자, 우리 세부치는 열전도율에서 결론부터 얘기해서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어느 게 열전도율이 좋아요? 당연히 세부치죠. 세부치는 여기 열하면 슉 고체에서 열의 이동이 금세 됩니다. 콘크리트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죠. 요 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콘크리트는 열이 이동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철근을 감싸서 뭡니까? 그죠? 불에 대해서 견뎌주게끔 녹쓰는 거랍니다. 녹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죠. 자, 뭡니까? 자, 콘크리트가 녹쓰는 것도 방지해 주고요. 녹쓰는 것. 자, 그리고 얘 녹쓰는 게 뭐야? 부식이잖아. 얘도 방지라 그러죠. X라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녹는 거, 녹쓰는 거, 녹는 거.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우리 또 공학에서 조금 그렇죠. 이해하기는 좋지만은 우리 공학에서 자, 부식
그죠? 부식 방지. 그 다음에 녹는 거. 녹는 게, 그러니까 용융이라 그러죠. 용융. 녹는 온도, 용융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용융, 이런 것들을, 자, 콘크리트가 방지해 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3번 질문. 자, 그래서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철근의 30분의 1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열이 잘 전해지지 않고 철근의 내화성 피복재료로서 그래서 피복재료 역할을 한다. 자, 동그라미 4번도 자, 그래서 기둥보 이런 거에서 나온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내화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그죠? 피복을 그죠? 두껍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좋은 거죠. 근데 두껍게 하면 할수록 내화성은 좋지만은 또 다른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복 두께를 충분히 하라. 근데 피복 두께를 충분히 하라 그러는데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다 규정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만큼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철근 공사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피복 두께를 하고요. 또는 피복의 부착력을 자, 떨어지면 그러니까 부착력을 좋고 해서 자, 익스펜디드 메탈. 자, 우리 도장이랍니다. 미장에서 배웠죠. 익스펜디드 메탈라스에서 자, 우리 뭡니까? 우리 자, 이런 철판을 갖다가 구멍을 막 뚫은 거죠, 이렇게. 자, 뚫어갖고 쭉 잡아당겨. 그래, 해갖고 그걸 갖다가 자, 미장을 할 때 미장 안에다가 넣고 미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착력도 좋아지고 균열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얘가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그러니까 피복의 부착력도 좋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단열재가 열 안 가는 거죠. 자, 이게 다 읽는 겁니다. 자, 4번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요번 시간에는 자, 요 내화성까지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냐면은 그 다음 것들은 자, 우리가 또 다음 과정에 보고. 자, 그래서 자, 요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 또 우리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자, 요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